어느 날 저녁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러다 밤이 됐고 바쁜가 보다라고 혼자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응, 딱 그 한 글자.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달라졌다는 느낌.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 그 느낌. 혹시 그런 날이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싸웠거나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조용해진 날. 특별히 화가 난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괜찮아? 라고 물으면, 응, 괜찮아라고 하는데 분명히 괜찮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피곤한가 보다. 원래 말이 없는 편이니까.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겠지. 그렇게 넘깁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그게 오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침묵이 생겨난 이유를 묻기 전에 침묵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걸.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진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침묵은 꽤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말이 줄어드는 방식은 보통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오늘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냥 피곤해라고만 합니다. 그 다음엔 공유하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재밌는 영상을 봐도 보내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사진을 찍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락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세 단계가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단계가 됐을 때야 비로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관계에서 계속 말을 해왔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게 좀 불편해. 이건 나한테 상처가 돼. 우리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데 그 말들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는 말로 돌아왔거나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거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멈춥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기대가 없어지면 요구도 없어집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말 자체가 사라집니다. 관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화남의 표현으로 읽습니다. 삐진 거겠지.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거겠지. 나한테 뭔가 표현하려는 거겠지. 그래서 달래려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본질은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포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지쳐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느끼는 상태.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스스로 결론 내린 상태.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아직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기대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조용히, 차분하게, 담담하게 말이 없어진 사람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은 사실 딱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같이 있는데 핸드폰만 봅니다. 대화를 시작해도 응, 그래로만 대답합니다. 전에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다립니다. 같이 뭔가를 계획하는 이야기를 꺼내도 반응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도 공유했는데 이제는 나중에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겹칩니다.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 됩니다. 며칠이 한 주가 됩니다. 그 흐름이 이어지면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눠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하루를, 감정을,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 나누는 대상이 곧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은 점점 혼자 소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옆에 상대가 있어도 혼자인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 있고 이따금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하루는 이미 혼자 정리되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 상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는 이 상태가 꽤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소화하는 게 익숙해지면 굳이 두 사람이어야 할 이유가 흐릿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합니다. 이 상황을 눈치채고 나면 갑자기 많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요즘 왜 이래? 나한테 뭔가 불만 있어? 우리 괜찮은 거야? 이 질문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하는 걸 멈춘 사람에게 말해봐라고 압박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은 쪽은 잠시 안심합니다. 다행이다. 별거 아니구나. 그 사이에 간격은 조금 더 벌어집니다.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말이 사라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는 신뢰. 그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어렵습니다. 침묵 앞에서 조용히 있는 건 뭔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 그 불안이 자꾸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둘 다 말이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 있다는 것 자체가 편안한 관계. 그 침묵은 이별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가장 깊은 연결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같은 침묵이라도 한 사람이 말하지 않고 있는 침묵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뭔가를 삼키고 있는 침묵.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기로 한 침묵. 그 두 가지는 공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이 이별의 신호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단순히 말수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그 사람 안에서 관계에 대한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에서 에너지를 쓴다는 건 기대한다는 것이고 신경 쓴다는 것이고 변화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건 기대도 신경도 바람도 함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분노보다 훨씬 멀리 와 있는 상태입니다. 분노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없어진 사람은 이미 관계의 바깥쪽에 한 발이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싸우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갈등이 없는 것이 곧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갈등조차 없는 건 때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말이 없어졌다면 그 사람이 왜 말을 멈췄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전에 뭔가를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말을 받아줬는가? 아니면 그냥 넘겼는가? 또 예민하게라고 생각했는가? 그냥 기분 좋아지겠지라고 기다렸는가? 이건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반응하는 건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반복될 때 상대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대부분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요즘 우리 좀 멀어진 것 같지 않아? 나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 이런 말들. 이 말들이 받아들여졌을 때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받아들여진 사람은 더 말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예 말하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다면 아마 지금 뭔가를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거나 그 조용했던 어느 날 저녁이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멈췄던 그 순간이거나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이 줄어든 상대를 바라보던 사람일 수도 있고 스스로 말을 멈춰가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두 위치 모두 그 안에서 뭔가를 느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침묵을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없고 침묵에 겁먹어 과하게 채우려는 것도 방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침묵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침묵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이 오기까지 어떤 말들이 닿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 그게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말이 사라진 건 상대인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하고 있나요?